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겉옷을 챙기지 못하고 밖을 나섰는데요. 바람이 어찌나 강하게 불던지요. 또 지하철에서는 아침 시간에 사람들 많이 붐비니까 또 에어컨까지도 강하게 틀어주는 바람에 저는 오늘 추위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내일 아침 서울 기온도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맹활약을 펼쳐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두 분이 어떤 분들인지 먼저 화면 통해서 보시죠. 네, 편안한 고수익 수익 매매의 국내 최강자시죠. 소로스님. 그리고 상승 타이밍 포착의 절대 지존이신 설교 소장님. 이렇게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고수 서바이벌 논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승자를 결정하는 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지지하시는 분께 투표를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로스님이 1번이고 설교 소장님이 2번입니다. 참여 방법은 지금 나가고 있죠. 문자 참여는 샵의 5588번 그리고 전화 상담은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하이리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는 설교 수장님이 1승을 거두시면서 이제 1승을 앞서 나가고 계신데요. 소로스님, 오늘은 분발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먼저 오늘장 임하시는 소로스님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은 좀 분발 좀 하겠습니다. 예, 어제 약세장, 여러분들이 약세장을 통해서 아무래도 하락의 포지션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떤 입김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즐거운 시간 또한 최선을 다해서 저희 모든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좀 즐거운 시간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교 수장님은 어제 근소한 차이로 이제 1승을 거두셨는데요. 오늘 장을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저는 어제 이겼는지도 몰랐습니다. 예, 이겼던 졌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저는 그거보다도 일단 시황이 네. 어제 제가 방송 중에 언급해 드린 대로 미국장이 1%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오늘 좀 상승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오늘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시해드린 그런 시황관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맞아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 서바이벌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수의 이슈를 시작하죠. 네, 어제 호주의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또 미국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국 증시가 1% 이상 올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증시 역시 오늘 20포인트 상승하면서 1619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뚜렷한 수급 주체가 나오지 않았고 장 막판 들어서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1600선을 다시 내주면서 장을 마쳤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소로스님께 의견을 여쭤볼게요. 예,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미리 먼저 여러분들 항상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먼저 언급해드린 부분이 최근의 주식 상황은 일단 수급에 대한 부분과 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체크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항상 먼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아마도 그 환율 부분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서 오늘도 시장이 나름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동안에 없다가 순매수의 방향성이 오늘 강하게 일어난 그 자체는 환율에 대한 그 정부의 위안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여부가 서로의 모르겠습니다. 빅딜 관계에서 얘기가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환율과 외국인의 순매수의 관점은 상당히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로 위안당국의 환율에 대한 개입,
부분에서 1170원대가 약간 무너지는과 동시에 1160원대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금일 적극적으로 위안 당국이 매수에 대한 가세를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외국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보면 감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늘 좀 강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다만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좀 위축으로 마감이 됐다는 점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만 보지 마시고요. 내일 장에서 또 반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금일 특징적으로 제가 봤던 부분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비스나 현대자동차 같은 시가총액군에 포함되어 있는 약 4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금일 급락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급락의 패턴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개인적으로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사실 굉장한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들이 오늘 금일 대체적으로 전문가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발표된 리포트 상황을 확인해 보면 3분기나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발표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가가 대거 외국인 매도도 일부 확인이 됐지만은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점이 상당히 정말 투자가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감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반대적으로 상승 국면으로서 그동안의 계속적인 해운과 조선 또는 프랑스 선사의 어떤 부담감 이런 얘기들이 선사의 파산설이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부담성인 리포트가 계속 제시가 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또 오늘 금일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과 함께 철강주가 동국 제강을 중심으로 현대제철이 3분기 실적이 호전됐다라는 그런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급등 추세로 이루어지면서 IT와 대체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약세를 모면했던 그런 부분에 반대로 철강주가 오늘 금일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점이 오늘 특징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일교 소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우리 앞서 소로스님이 장중 특징이나 오늘 시황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피력을 또 해주셨는데 그 이외에 소로스님이 말씀하신 그 이외의 부분들을 제가 또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일단 계속해서 지금 이틀간 미국장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은 계속해서 지금 장이 반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61선, 종합지수 61선 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지는 해주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음봉이 지금 계속해서 형성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좀 안타까운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수는 당분간은 단기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장중 특징으로 말씀을 일단 드리자면은 첫 번째, 어제도 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호주의 금리가 3.0%에서 0.25% 상승을 해서 금리 인상을 시켰죠. 그래서 후발주자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하나의 또 다가설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을 하든 그 다음에 뭐 다음 분기나 아니면은 4분기 때 금리 인상을 시키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기대감, 주가로, 주식으로 얘기하자면, 기대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좋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은행주와, 그리고 또 보험주, 그 수혜 기대감으로 은행주와 보험 업종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보험주 같은 경우는 동부화재나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약 한 2%에서 한 3-4% 상승 마감하는 그러한 그 흐름이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되겠고, 두 번째는 또 최근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면서 대북 지원도 좀 해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봤을 때 또 오늘 또 어떤 또 이야기가 나왔나 하면은, 또 남는 쌀, 굳이 북한한테 줄 필요가 있겠느냐, 대북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또 코스닥 쪽에 이제 테마주들이 좀 많이 무너지는 남북 경협주들이 대거 무너지는 그러한 또 양상이 또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쪽에서 남북 경협주가 또 급등을 못했고, 반면에 또 GTX 철도 관련주들 다시 한번 그 급락 후에 또 반등이 나오면서 대장주인 대하TI가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줬고, 또 부대장주인 또 세명전기라죠. 세명전기도 다시 이제 급등의 흐름이 전개되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삼성전자와 뭐 협력을 한다 해서 이수앱지스 공동 그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공동 개발을 한다 해서 이수앱지스가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에 안착하는 또 상승의 흐름을 전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모회사죠. 이수앱지스의 모회사인 그 이수화학도 이제 요번에 일반 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몇십억을 내놓겠다,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그 갭 효제로 인해서 이수앱지스가 상승 마감했다는 것은 내일장에 여러분들도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슈와 특징주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두 분의 의견 중에 지지하시는 분께 투표를 행사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1번이 소로스님, 2번이 서울교 수장님이십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선착순 300분께 또 하이리치 증권방송 VIP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논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바로 옵션 만기일인데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는 이제 폭풍의 전야다 또 혹은 설레발치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가 최고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 차익 잔고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이제 만기일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소로스님께 의견을 들어볼게요. 일단 만기일 하면 뭐 항상 우리가 뭐 어찌됐든 좋든 나쁘든 간에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될 프로그램 매물 물량들도 있고요. 청산해야 될 물량이 있지만은 또 반대로 만기일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 좋은 그 어떤 영향의 주가의 지수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안 좋은 부분으로만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관점에서 미리미리 시장에 대한 부담 매물들이 크지 않는다라면 오늘도 지금 프로그램 동향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요 오히려 매수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어떤 대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월 청산 매물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만기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좀 일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과 여러 가지 그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현재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뭐 호주의 금리 인상 부분이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시장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서 제시가 될지 그 부분은 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 쪽으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금리 동결 쪽으로 이번 달에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은 금리 동결이라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그렇다면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호주 시장은 왜 상승을 했으며 다우 시장은 호주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왜 다우 시장은 상승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투자자들이 궁금증을 또 유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하면 유동성을 위축을 시키거나 어떤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시장은 상승을 보이고 오히려 우리 시장은 오히려 오늘 금일 강보합으로 출발했다가 물량이 나오면서 약세로 마감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을 봤을 때 지금 현재의 만기일이라는 그런 부분에 너무 포커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의 시장에서 부는 어떤 그 금리 인상이든 출구 전략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현실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가든 금리 동결로 가든 간에 실질적인 현재 추세와 경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그 경기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굉장히 회복세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시장이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짧은 어떤 옵션 만기일이나 또는 어떤 단조로운 어떤 그런 어떤 그 동향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다가 보면 큰 어떤 또 흐름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이 얘기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위축 또는 흡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주식시장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금리 인상의 방향으로 선행과 후행의 차이인데 선행성의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이든 동결이든 현재 시장에서의 우리의 방향성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논리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이번에는 설교 수장님께 의견을 여쭙죠. 예. 방금 소로스님께서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그렇게 내일은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은 가지지 않고 적당하게 소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산을 쓰더라도 소나기는 맞습니다. 예. 옷이 젖죠. 가랑비에도 옷이 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고 또 모레
또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그죠? 인상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번 주는 계속해서 장이 이번 주는 계속 찌글찌글해요. 그러면은 이번 주는 그냥 쉬어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일단 맞습니다. 네. 단기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그치고 다시 주가가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은 쉬어가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따지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약 9일 만에 순매수로 현물과 선물 동시에 순매수로 약 한 1,000억 넘게 혹은 1,000계약 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매수세가 오늘 들어옴으로 해서 내일부터는 반등을 할 것이다.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지난달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그 옵션 만기일 전에 충분히 이 매물을 소화를 하고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옵션 만기를 원래 오히려 급등이 났습니다. 종합지수가. 네. 그러나 이번 달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하자면은 일단 그 매수 순거래 그 차익 잔고가 프로그램 차익 순매수 잔고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6일부터 해서 이번 달 5일까지 총 들어왔는 그 순매수 차익 잔고가 약 1조 4천억에 달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물량을 소화를 하는데 이거를 소화를 시키면은 당연히 프로그램 매물이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물론 뭐 인덱스 펀드 쪽으로 자금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만큼 물량이 1조 넘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일은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피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은 주가가 빠질 것이냐, 지수가 빠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은 일단 오늘 밤 미국장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틀간 계속 미국장이 1% 넘게 상승을 해줬다는 겁니다.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장은 어땠습니까? 하락했죠. 1% 그렇죠. 때 이 뭔가 네. 잘못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시 급등을 위한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냐, 매집 과정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왜? 단기간 급등을 했으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소화하고 매물을 털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내일 옵션 만기일은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즉 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다.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부담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어떤 그 정신은 조금 하락폭을 조금 키우지 않을까. 오늘 또 16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 16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 60일선의 지지는 계속 받아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의문점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제가 시황에 대해서 향후 시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반드시 그 60일선 지지해 줄 것이다. 이거 무조건 기대하지 마십시오. 60일선을 지지로 절대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잡으시고 포인트를 넓게 잡아서 저점 매수하는 관점을 유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기, LG화학, 삼성에서 다 급등이 나왔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때까지 주도주 역할했던 이 종목들이 지금 빠진다는 그 자체는 우리는 60일선 지지해 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은 버려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쉬어가는 흐름으로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천천히 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일단 생각입니다. 네, 옵션 만기와 금통위 같은 소나기는 일단 피해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로스님이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또 들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서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질문이 아니라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인데. 예, 예. 물론 하락에 대한 어떤 그 현재 상황과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보고 무조건 소나기는 피해가라. 물론 소나기는 피해가야죠. 소나기 맞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소나기도 소나기지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성을 저는 이런 논리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오늘 주식시장이 미증시가 물론 어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방향성을 다우지수나 이런 어떤 선행적인 지수가 우리 국내 시장의 코스피 지수와 많은 연동성을 갖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그래도 비슷한 패턴의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봤을 때 저는 다우지수를 통해서 많은 어떤 코스피 시장의 그 예측과 어떤 그 방향성을 많이 제시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제 미증시는 저는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상승했는데 우리 시장이 빠졌으니 서론적으로, 소로스 너는 잘못 봤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물론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개념으로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예, 제가 예.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이, 물론,
뭐 시장은 내일 가봐야 아는 부분이고 예측이라는 부분은 언제든지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만 우리가 투자가들에게 좋은 어떤 방향 제시를 누가 맞을지 모르지만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나름대로 논리를 저는 말씀드린다면 오늘 삼성전자나 물론 하이닉스 뭐 이런 대표주를 제가 오늘 언급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종목들은 지수와 굉장한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오늘 옵션 만기일 이전에 오늘장에서 왜 다우지수가 상승을 했고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 모든 선진 시장들이 다 지금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왜 빠졌을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투자자들이 혼동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시장이 트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냐? 빅딜이라는 표현을 오늘 좀 많이 쓰게 됐는데 외국인과 기관 간의 서로 간의 리포트를 거꾸로 내는 형식의 어떤 그런 작전이라는 표현은 좀 쓰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어떤 빅딜과 같은 어떤 끈끈한 쉬운 말로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갈 것 같은데 외국인도 청산할 건 청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청산을 해주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올라가는 상태에서 무조건 던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리포트가 기관의 리포트나 오늘 금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모든 시가총액군의 대부분의 좋은 종목들이 다 바이에 대한 어떤 리포트가 다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늘 금일 장은 뜰 것이라고 모든 투자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 매수의 시점에서 오늘 금일 외국인의 물량들이 대거 나왔다는 상황은 외국인의 물량이 나왔고 현재 삼성전자나 추세 흐름이 깨지거나 물량이 나왔다고 해서 물론 바로 반등하거나 급등한다는 측면은 아니지만 이런 현 시점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잘못 뛰지 않고 3분기나 4분기 시장에 대한 대형주 흐름들이 긍정이라면 시장은 결코 이런 시점이 오히려 투자가들이 매도할 타이밍, 실질적인 모르시는 분은 매도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도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시점은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코스피 지수에 대한 1580이나 70이나 90이나 저는 그 지수에 대한 타이밍은 얼마든지 트릭 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중요시하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 제시해드렸던 대로 현재의 거래량의 변화나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일봉 상태에서 계속 61선을 지지해주는 데다가 주봉 상태의 유격은 남아있기 때문에 약 10%나 20%의 부분이 옵션 만기일 시점에서 변동성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 시장에서 변동성이 있을 것인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지대의 흐름은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실질적으로 시가총액군들이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에 오히려 매수의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향후 시장을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이용할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규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 하실 말씀이 많다 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짧게 좀 해달라고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짧게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정도. 예, 네. 짧죠. 4가지 정도. 방금 소로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저도 소로수님 그 의견과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저는 미국장을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까지 지수가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지금 17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까지 지수가 상승을 해주면서 우리가 미국장을 이끌어왔습니까? 아니면 미국장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왔습니까? 우리 정시를 이끌어왔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시가 먼저 선두 역할을 하면서 치고 나가면서 미국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장은 후발주자로 따라가면서 나스닥 선물이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가는 거지 미국장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장이 오르고 이런 영향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 장이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왔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줄 수가 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수가 완전히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완전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진다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장의 영향보다도 미국장이 지금 경제 회복하는 속도보다 우리나라가 경제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향후 대세 상승장이 펼쳐진다면은 미국장의 영향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장의 영향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장에. 향후에는 중국장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인프라 개발이라든지 어떤 소비재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경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왜 미국장 올랐는데 우리나라 장이 지금 찌글찌글할까? 그것은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술적으로 보다면은 5일선 위에 주가가 즉 캔들이 있을 때는 전략 후광이 장세다. 근데 지금 5일선을 이탈했죠? 우리나라 증시가. 5일선 이탈했을 때는 정강 후액이 장세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통계치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일선 밑에서 지금 이탈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지수가 반등을 하더라도 정강 후약의 장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5일선 위에 다시 안착을 했을 때는 전략 후광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많다. 대체적인 논리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2분기 실적 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좋아지면서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왔죠. 발표를 하면서 급등이 났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을 4조 1천억 정도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가 찌그러졌어요.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0.29%. 약보합으로 마감하고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2분기 때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이야기죠.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IT가 오늘 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힌트로 드릴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이번 주 10일부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쭉 나오죠. 그렇다면은 3분기 실적은 어떠냐?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는 3분기 실적은 좋을 것이다. 상당히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 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평가는 충분히 맞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지금 빠지고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발표 시즌이고 지금 60일선 이후이니까 잠깐 60일선 지지하면서 반등은 나올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등은 분명히 나온다. 왜? 실적 발표를 어닝 시즌을 발표를 틈타서 살짝 반등은 해주겠지만은 다시 전고점을 치고 나가는 그런 증시는 어렵다. 어느 정도 소화를 더 시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션 만기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두 분의 투표 현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까요? 네, 현재 소로스님께서 61%의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은 앞서 나가고 계신 모습입니다. 설규 수장님 오늘 39%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계신데요. 앞으로 이제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투표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고수 해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늘렸습니다. 드디어 오토클럽이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텍.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 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첫 번째 전화 상담자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부산이고요. 부산이시고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메르치 화재 때문에 했거든요. 메리츠 화재. 메루치 하게. 멸우치가 아니라 메리츠 화재. 네. 죄송합니다. 못 들었어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8,100원이고요. 8,100원에 예. 네, 비중은 10% 되는데요. 40% 정도요.
네, 이 종목을 갖다가 네. 3,000원대부터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가 네. 고점에 물린 것 같아서 얼마 정도나 올라갈 수 있을까, 언제 팔아야 될까 궁금해서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언제쯤이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한 7,850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 종목은 소로스님께 자세히 궁금증을 풀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고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소로스님. 예. 그 문의하신 분이 메리츠 화재를 갖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참 아주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메리츠 화재가 오늘 특히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가 일단 상승 시도를 보이면서 오늘 좀 바닥을 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에 대한 또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살짝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메리츠 화재가 뭐 최근 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메리츠 금융이나 하나그룹을 통해서 제일화재의 지분 싸움 경쟁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말이 많았죠. 그렇지만 이 종목에 대한 지난달에 그 매출액의 규모나 어떤 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흐름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60% 정도 상장할 수 있을 만한 매출액이 2,640억 정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1,190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40억 정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현재 신계약 상품에 대한 그 계약고가 상당히 높다. 장기 계약률이 단기 계약보다 단기 계약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의 수익성에 대비해서 수익성도 상당히 크지만은 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보험사, 뭐 LIG 보험이나 이런 보험하고는 좀 비교할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은 보통 평균적인 성장성에 대한 그런 어떤 내재 가치죠. 내재 가치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내재 가치 부분은 평균 실질적으로 약 그 평균치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지금 현재 다른 타사의 보험사들이 약 10의 기준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목표치를 설정을 했다라고 받는다면 지금 현재 메리츠 화재 같은 거는 약 0.8% 정도, 8% 정도의 지금 현재 성장성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재 가치 대비 아직도 한 20% 정도의 성장성이, 그 가격대, 목표가 시가총액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주가가 좀 회복으로서 나타내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그 적정한 가격으로 표현했을 때는 소르스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약 9,000원에서 10,000원대. 그리고는 장기적인 포석,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12,000원대까지도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주의 개념이 항상 상승을 했을 때 상승 주기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조정폭도 그만큼 큰 어떤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장에서 그 방향성과 흐름, 움직이는 흐름을 볼 때는 수급의 동향도 기관이 약 17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 약 6만 주가량 이상 매수에 포진을 해주면서 수급 상황 동향이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기술적 패턴도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상승 추세로 사실 그제 상황이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매수의 흐름을 지켜줄 만한 그런 상한 강세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침의 관점에서 좋은 흐름인데 오늘 금의 상승의 방향성은 현재의 거래나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8,6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100원대에 매수하고 40% 물량을 갖고 있다면 현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바닥권에서 선침해가 놓쳤으니 추가 매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 종목은 일단 8,500원에서 600원대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난 후에 저항대 매물벽이 상당한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그 다음에 가서는 저항대 매물벽에서 뚫지 못하는 상황이다. 8,600원을 뚫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매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뚫고 간다는 개념에서는 목표가인 12,000원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로스의 목표가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 애널리스트 평가들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12,000원대를 목표가로 산정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시고요.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 종목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전화 한 통화 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경남 마산입니다. 마산이요? 네. 네, 마산에서 또 전화를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요? STS 펜노션이요. STX 페노션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매수가 500원이고요. 매수가가 12,500원? 네. 네. 한 50% 가져 있습니다. 50% 정도나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요? 저게 금액이 지금 매도 시점이 얼마의 금액이 돼야만 되는 곳이 있었어요.
매도 시점이 어느 정도나 되냐, 또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 것이냐 이런 점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설교 소장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마산에 사신다 근데 마산에는 그 유명한 게 물이죠, 물. 마산의 물, 소주 굉장히 유명하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처음 들었습니까, 전부? 호주 혹시 소주 이름 아십니까? 무학소주라고 옛날부터 그 마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걸로 무학소주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을 해주시죠. 네, 좋은 데 사신다고. 네. 자, STX 페노션, 최근 뭐 해운주죠, 그죠? 예, 한진해운이라든지 대한해운, 그리고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선주와 더불어 상당히 지금, 주가 탄력을 못 받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최근 프랑스 사건 아시죠? 세계 3대 해운 회사인, CMA 회사. 그 회사가 뭐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 물론 뭐 프랑스 정부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그죠? 예. 정부 지원차 안에서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위기감이 오면서 그게 이제 뉴스로 부각이 되면서 얼마 전에 장중에 조선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거의 하한가까지 가고 10% 정도 빠지는 그런 불운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쪽에 비하면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 10% 이상 빠졌지만은 중요한 것은 ST 페노션은 그날 약 한 5%밖에 안 빠졌어요. 네. 그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하방 경기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리고 최근 또 보시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약 100만 주 가까이 약 96만 주, 98만 주 정도 순매수에 나섰다는 점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겠고 계속해서 지금 주가 흐름을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ST 페노션이 약 7조 가까이 되는 엄청난 또 수주를 했죠. 수주를 하면서 급등이 안 나왔고 주가가 찌그러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위해서 매집을 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조선주나 아니면 해운주 쪽으로는 지금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지금 이슈화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청자분께서는 참조를 하시고 당분간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단기 반등을 노립니다. 지금 주가도 어느 정도 반등권에 지금 박스권 하단에 지금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잘 보십시오. 얼마 전에 ST 페노션이 대량 거래량이 한번 터졌죠. 이렇게. 예, 밑에 보시면은 대량 거래량이 한번 터져버렸습니다. 즉 매집을 했다는 거죠. 이래놓고 지금 어느 정도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2,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요. 50%나 들어가셨는데 가급적이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다시 향후에 나오면은 주도주 매매를 하십시오. 물리더라도 주도주에 물리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도주 매매가 향후에 좋을 것이고 지금 ST 페노션은 충분히 12,5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이 306일선이 지금 12,000원 초반권에 있습니다. 12,200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 반등은 충분히 될 것이지만은 지금 관건은 60일선에서 계속 저항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충분히 11,6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올 수 있는 소주가 있고 박스권 상단 즉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이시든지 해서 주도주 매매, 향후 주도주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은 STX 페노션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관심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 차례인데요. 소로스님께 먼저 여쭤보죠. 예.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저는 역시 뭐 이런 단기적인 어떤 그런 대응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주특기가 일시적으로 선춤에 대한 전략 어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전략 세운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는 그런 전략이지 단기적으로 어떤 급등 패턴의 어떤 그런 그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 않다 보니 내일장이 오히려 크게 뭐 어떤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으로 세워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그런 종목을 추천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어떤 종목 중에 하나는 중대형 우량주와 실적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세워드린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일단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최근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그 시장의 방향성과 어떤 그런 패턴들이 시장에 대한 상승장이나 하락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상기를 해야만이 실적으로 테마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시장이 주도하는 유동성 관련주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뭐 낙폭되었던 IT주나 자동차 관련주들도 그냥 또 유면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죠. 그런 종목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추세적인 흐름에서 아직 바닥권을 완전하게 타진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제가 관심 있게 여러분들 추천드리긴 뭐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수급이나 또는 기술적 패턴 여러 가지 모양새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로 증권주 종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가운데서 유진투자증권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기억하시겠지만 물론 뭐 그 회장이 뭐 M&A를 한다 안 한다 그런 여러 가지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가 뭐 여러 가지 또 부인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최근의 수급 동향의 상향을 보면 숨어 있는 뭔가 진주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HTS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수급의 확인을 보면 최근간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의 흐름을 보면은 거의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약 800만 주, 1000만 주 이상. 물론 워런트 물량도 존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관의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매수의 흐름이 이들이 과연 그냥 재미삼아서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매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향후의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미리 예측을 하고 뭔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 소로스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궁극적인 제시를 해드리지 못하지만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며 주포와 수급의 동향이 끈끈하게 연관된 종목은 반드시 급등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상기하셔서 유진투자증권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난 월요일장을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죠. 셀트리오라는 종목이 드디어 이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셀트리오라는 종목을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바닥권이란 관점. 그래서 아마도 월요일장부터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네, 셀트리온이요. 예, 셀트리온 기억하시죠? 네. 예, 셀트리온이 월요일장부터 정확하게 바닥 흐름을 찍고 지금 상승턴에서 오늘도 아주 급등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이러한 종목들 역시 이렇게 바닥권에서 선취미를 통해서 수익이 극대화가 되듯이 유진투자증권 같은 종목도 충분한 그런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직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꼭 명심해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로스님께는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설규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죠. 네, 뭐 종목 추천 말이죠. 네,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지난 5월인가요? 6월에 종목 상담 코너에 소룡이 TV 또 그때도 출연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중 한 분이 종목 상담하는 과정에서 부산은행에 대해서 지금 들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가 아마 6월 초였을 거예요. 6월 초. 6월 초라면은 이제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거의 10,000원 정도 권에서 조금 물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 종목을 그때 종목 상담하면서 입에 피가 터지도록 제가 네. 강조를 했죠. 계속 들고 가라고. 죽을 때까지 들고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취하면서 계속해서 들고 가라. 계속해서 들고 가라.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같은 경우 부산은행도 지금 완전히 주가가 급등 차트죠. 거의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의 수익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추천을 개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은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은행. 예, 대구은행입니다. 예, 코드 번호 005270입니다. 대구은행. 자, 이 종목은 역시 부산은행과도 마찬가지고 신한지주, 우리금융, KB금융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주죠. 금융 중에서 은행주인데 이 은행주 같은 경우는 향후에 우리가 4분기 때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주기도 하고 또 2분기 실적부터 턴어라운드가 은행 업종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는 다소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할 것이다. 최근 연체율이 조금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대구은행이 상당히 향후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롯데그룹에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은행 쪽으로도 만약에 대기업 차원에서 진출을 한다. 그래서 지분을 10% 이내에서 확보할 수 있다 하면은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행입니다. 그래서 지분 인수를 할 것이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삼성입니다. 삼성그룹에서 대구은행 지분을 상당히 많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만약 은행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진출을 한다면은 삼성은 대구은행을 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은행 여러분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보십시오. 이건 완전 급등주죠. 그죠? 아직도 근데 매수 여력이 있다. 계속 지금 21선 타고 계속 올라가죠. 네. 조금 빠지더라도 이 점선인 35일선. 35일선은 여기서는 단기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추세가 지금 언제부터 나왔냐면 3월 중순부터 나왔어요.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급등입니다. 지금 그러면 매수 포인트가 어떻습니까? 점선이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지금 오늘 양봉으로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죠.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우리 앵커님 한번 여쭤볼게요. 무너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반등 타이밍이 충분히 노릴 수 있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외국인이 소액씩 파는 반면에 기관에서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지금 일주일 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정리할 시간이라 하네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 반등을 노리시면서 대구은행을 매수 관점 포인트로 해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고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중소형주로서는 코스닥 쪽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으니까 중국 차스닥 상장이 아마 차스닥 시장 오픈이 중국에 10월 중순입니다. 10월 중순 이후인데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파인DNC가 있죠. 자회사. 그래서 파인DNC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주목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규 소장님께는 이제 대구은행에 대해서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이제 성적을 확인해봐야겠죠. 어떤 분이 오늘은 승자가 되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까요? 네, 아니, 내일 다시 보여드린다고 하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방송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2주 후에 최후의 승자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도 오늘 함께 해주신 소로스님 그리고 설규 소장님과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선착순 300분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 VIP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어지는 7시부터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에서 무료 진단 방송이 계속되니까요.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